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 여러분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뭐 집을 샀던가 렌트를 하든 뭐든 뭐 렌트 같은 경우는 뭐 고쳐준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집안에 뭐 이래저래 고쳐야 되는 것도 많은데 미국이 인건비가 비싼 나라예요. 그래서 집에 뭐가 고장나면 한숨부터 나오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가 들어갈까 또 고민부터 되는데 제가 요즘에 뭐 집에 고치는 거 같은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캠페인에 손재주가 있으니까 돈도 많이 세이브되고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집 고치는 거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집 고치는데 재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게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바가지는 쓰지 말아야죠. 도대체 집 고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미국에서 이렇게 뭐 집 고치는 거 말고도 차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돈 들어가는지 대충은 알아야지 바가지는 안 쓰는데 이 몰라서 바가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집 고치는데 바가지 씌우는 문제가 왜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을 제가 많이 고칩니다. 이번에 이사 와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 우리 집은 얼마 들어갔는데 뭐 이런 얘기 다 합치면 저는 이 집에 와서 한 10,000불 정도를 절약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뿌듯합니다. 와, 한 달에 한 5,000불씩 벌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남을 시켰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서 많이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제가 집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연수기 이런 거 다는 거 얘기했는데 연수기도 이 집에서 연결된 데 물어보니까 2,000불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뭐 페이스북도 보고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으니까 어떤 분은 4,000불 줬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심지어 10,000불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연수기 가격이 700불도 안 합니다. 600불 정도에다가 뭐 주변 부품까지 해서 700불밖에 안 합니다. 물론 10,000불짜리는 700불짜리만 덜렁달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 뭐 들어간 것도 한 3,000~4,000불어치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몇천 불을 갖다가 그냥 다 덤탱이 쓴 거예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속는 거죠. 저는 이런 속이는 게 이게 완전 사기는 아닌데 완전 사기는 아니죠. 뭔가 해주고 돈 받는 건데 너무 과하게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은 왜 인건비가 비싸고 과하게 받을까? 첫 번째 인건비는 비싼 나라예요. 그리고 또 기술직에 대해서 돈을 많이 쳐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반대면으로는 손님이 그만큼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밥 한 그릇에 예를 들어서 5불을 남겨야 된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미국 양이 너무 많아 밥을 좀 조금 줄이고 가격을 깎아주면 좋겠는데 자, 한국은 양을 많이 해서 비싸게 받는 것보다 가격을 줄여서 손님이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올 수 있는 손님이 한계가 있어요. 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 식당에서 가격을 줄여서 하루에 300명 오던 손님이 500명 와야 되는데 가격을 줄였는데 300명밖에 안 와. 가격이 좀 싸니까 조금 늘어서 350명밖에 안 와. 그러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하나당 남겨야 되는 돈이 많은 거죠. 그게 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치과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이 가격이 비싼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솔직히 치과 같은 경우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와, 치과 의사 선생님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보다 아마 최소 10배, 20배는 일 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의자가 4개, 5개가 있는데 4개, 5개를 번갈아 가면서 치료를 해요. 미국은 어포인먼트 해갖고 딱 하면 중간중간 쉬고 그러죠. 와, 치과 의사 선생님. 제가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 돈 많이 버는 거 한국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치과를 했던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경험이 많아요. 10배, 20배를 일하니까 임플란트를 해도 미국에 있는 치과 선생님보다 훨씬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경험이 많으니까 실력이 좋고 또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박리다매가 되는데 미국은 박리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만 그럴까요? 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으면 그 동네에서만 뭐 하나 고쳐도 계속 불려다니는데 미국은 그러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받을 때 제값을 받아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라이빌리티 이슈가 있어요. 집을 고치는데 집에 고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소송을 겁니다. 크게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번드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집 고치는데 컨스트럭션 라이선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밍도 있고 HVAC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릭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라이선스가 필요하냐? 이 사람들이 집을 고쳤는데 만약에 잘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초짜가 잘못 고치면 집이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터져서 집이 침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불이 날 수도 있고, 엘렉트릭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집에 달아놓은 구조물이 무너져 갖고 사람의 계단이 부서졌고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우선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떼면 흔히 말하는 뭔가 자격증이 생기잖아요. 사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격증이 생기니까 페이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저도 요즘에 엘렉트리션 라이선스 같은 것 좀 알아보고 컨스트럭션 라이선스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적혀 있어요. 엘렉트리션 라이선스를 따면 뭐 시간당 평균 급여가 52불 정도 뭐 얼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시에서 적혀 있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받는다. 뭐 저도 찾아보다가 한 건데 적혀 있더라고요. 그 얘긴즉슨 제가 2시간을 일했으면 최소 100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에 부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3시간이니까 150불 플러스 부품에다가 하니까 뭐 200불, 250불, 300불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 이 사람들은 다 번다고 인슈런스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용도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부품값 100불 들이고 총 300불 받았어. 이 사람이 200불 벌어갔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의 손에 쥐어 들어간 돈은 1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왜 번다고 왜 인슈런스가 필요하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아는 동생네 집에 새 집을 사갖고 샹데리아를 달았는데, 그걸 이제 미국 컴퍼니에서 와서 달았어요. 워낙 지붕이 하이슬링이어서 높은 사다리 갖고 달았는데, 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샹데리아가 떨어졌어요. 그 무거운 게 쾅 떨어졌어요. 사람이 밑에 있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다쳐도 엄청 크게 다쳤겠죠. 소송이 걸리면 몇백만 불 소송입니다. 보험이 없었으면 어떡하죠?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라이선스 없는 엘렉트리션이나 핸디맨이 달았다고 치자고요. 사람이 샹데리아 밑에 깔려서 다쳤어요. 혹은 죽었어요. 소송을 걸어요. 이 사람 뱅크럽시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그 치료비가 다 없어요. 어떻게 하죠? 어디다 소송 걸어야죠? 물론 또 집 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은 보험의 나라예요.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엘렉트리션은 보험이 다 있으니까 당연히 미안하다고 그러고 샹데리아 다 새 걸로 사주고, 그 다음에 밑에 마룻바닥에 찍혀갖고 마룻바닥까지 다 교체를 새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 때문에 비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간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미국에서 이제 자기 집을 본인이 고치는 거는 내 라이빌리티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송을 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암만 집을 잘 고친다 하더라도 집 구조를 변경하려면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집 구조라는 거는 안에 있는 프레임 위치라든가 이런 같은 걸 변경시키는 거예요. 집도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이 안에서 제가 벽을 하나 더 만들고 없애고 이런 거 같은 거는 솔직히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위에까지 다 먹으면. 소방법이란 게 있으니까. 방을 없는 걸 하나 만든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소방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불 났을 때 이게 공기가 빠져나가고 연기가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거 다 레귤레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집 안을 시에서 들어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집 바깥에다가 제가 가제보를 설치해요. 정자를 하나 만들어. 이거는 위성으로 찍혀요. 없던 건물이 생기면 우선 이게 텍스의 대상이 됩니다. 예. 뭐 없던 수영장을 팠다. 텍스의 대상이 되고요. 없던 정자를 하나 만들었다. 텍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찍히고 그러면 이거는 허가받은 사람이 안 하면, 여러분이 암만 손재주가 좋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퍼밋 없이, 허가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엘렉트릭, 이런 같은 거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전기 지식이 되게 없이 뭐 컨센트를 하나 더 만들었다, 스위치를 잘못 더 만들었다, 근데 선을 잘못 꼽았다, 그러면 불이 나면 책임은 누구죠?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엘렉트릭도 CD 코드를 다 읽고 합니다. 오히려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해요. CD 코드를 다 읽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친한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거 안 해줍니다. 돈 받고. 왜 안 해주냐? 만에 하나 불이 났는데 저한테 책임을 갖다 전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연수기 달았다고 했죠. 이 집이 새 집이니까 1년 워런티가 있습니다. 이 플러밍에 대해서 워런티가 있어요. 1년 동안 집안에 플러밍이 터지면 여기서 집 건설사에서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수기를 단 이상 이 집에 플러밍 워런티는 보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달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달았으니까 보이더라 이거야. 왜? 우리가 아는 건데 집에 다른 데서 물이 터지면 제 연수기가 이유인지 아닌지 그거는 따져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집에 있는 수도관을 건드렸으니까 집에 다른 데 수도관 터지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니야. 네 책임이야. 예, 이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죠. 워런티를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연결시켜준 데다가 시켜. 얼마 달라고? 2,000불. 제가 달면 얼마요? 700불. 이겁니다. 예. 1,300불을 더 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라이벌티 이슈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집값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집마다 다르고 또 동네마다 다르고 워낙 천차만별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페인팅을 칠한다 그러면 스퀘어피트당 이걸로 계산합니다. 스퀘어피트당 2불인가 뭐 3불인가 4불인가 5불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또 외부 페인팅 같은 경우도 계산하는데 외부 페인팅이 실내 페인팅보다는 보편적으로 쌉니다. 평균적으로 미평균은 스퀘어피트당 1불 50에서부터 4불 정도, 내부 페인팅은 2불에서부터 6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페인팅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페인팅 잘못해갖고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저도 그라지 페인팅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라지 페인팅 이것도 다 계산하면 이것도 한 1,000불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 한 3시간 하니까 1,000불 벌었습니다. 3시간에 1,000불 남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예. 이것도 뭐 직접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붕 수리 같은 경우도 지붕이 이제 뭐 안에 어떻게 고장나냐에 따라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붕 수리 같은 경우는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오고 이런 데는 이제 수리를 갖다 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붕이 어떤 식으로 됐냐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붕 같은 거 교체하는 게 뭐 적게는 뭐 몇천 불에서부터 뭐 많게는 1, 2만 불까지 가는 이런 비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관 수리에서 누수 수리, 물이 새고 뭐 이런 같은 거는 뭐 간단한 건 150불, 그다음에 뭐 많은 거는 뭐 7, 800불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수도관 교체 같은 경우도 이거 수도관 교체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1,500불에서부터 한 15,000불 정도 이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도관 같은 교체하는 되게 힘든 게 벽을 일부러 뜯어내고 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에 있는 수도관 다 바꾼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다 볼 수 있고 전기 수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컨센트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이런 거 같은 거는 100불 정도 평균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만들면 한 500불까지도 간다는데 와,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제가 비대에 나오는 이 전기 아울렛이 없어서 아울렛을 제가 거기 2개 만들고 식탁 옆에 좀 고기 구워 먹을 때 좀 필요하다고 아울렛을 제가 또 한 2개 만들었거든요. 와, 그거만 한 400불어치 일했네요. 예, 뿌듯합니다. 이것도 알면 하는데 이게 좀 전기 만지는 거니까 좀 두려울 수도 있고 이건 좀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코드대로 안 만들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C 코드대로 규격된 전기선 이용하고 규격된 방식으로 쭉 만듭니다. 뭐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밑에 층에 있는 전기를 끌어올 때 저 그라지 쪽에 있는 전기를 갖다가 안쪽으로 끌어오는 게 훨씬 더 편했어요. 바로 뒤쪽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벽 이쪽만 들어오면 바로 뒤에 전기가 보인다고 생각해서 바로 끌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코드를 얼마큼 잘 지키냐면 이 집을 지은 빌더한테 물어봤죠. 여기 뒤에서 전기를 끌어와도 될까? 그랬더니 그라지하고 집 있는 데는 방화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벽을 뚫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방화벽이 뚫려 있으면 불이 쉽게 번져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구멍이라고 또 거기에 구멍이 있으면 열기가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잖아요. 예, 그러면 팽창된 공기가 그쪽으로 확 빠지면서 불길이 빠지면서 집안이 불바다가 될 수가 있어요. 방화벽이 있다. 그럼 그건 뚫으면 안 돼요. 귀찮더라도 제가 반대쪽에서 전기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핸디맨들 오래 하신 분들 잘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핸디맨들이 일은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왜?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거든. 일하는 것도 제가 낑낑대고 하는 거 그분들 되게 쉽게 하세요. 근데 이런 전기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일렉트리션 제대로 되신 분들 불러야 돼요. 왜? 핸디맨들이 이런 거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양심적으로 저는 라이센스 없어갖고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핸디맨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핸디맨들한테 아울렛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진짜 지식 없이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데 공사하는데 보는데 와,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얘기해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핸디맨 그냥 라이센스 없는 분이 전기 만지는 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전기는 잘못 만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바닥에 카펫 깔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플랑크, 근데 우드 이런 거 까는 게 있고 라미네이트 이런 거 까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홈디포 같은 데 봐도 뭐 가격 적혀 있죠. 뭐 스퀘어당 3불, 뭐 4불 또 한국 분들 많이 하고 이것도 그분이 일한 데를 가보세요. 깔끔하게 한다. 특히 모서리가 삐뚤빼뚤 이렇게 돼 있고 모서리 이제 뭐 몰딩 같은 게 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거는 뭐 맨날 하시는 분들 좀 잘합니다. 가격 비교해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욕실 같은 거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주방 같은 거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 미국에서는 또 에어컨 히터 이거 고장이 또 종종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고치면 사람을 불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좀 만들고 싶은데 제가 집안일 고치는 거 영상을 찍어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누가 찍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전문적으로 좀 카메라 알고 찍어준 사람이 좀 찍어주면 좋은데 제가 영상을 찍기도 힘들고 높은 데에 있는 같은 경우는 같이 카메라도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와 이거 찍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런 같은 거 잘하는 외국 애들이 많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좀 배우시면 좋은데 어려운 거 말고요. 저는 엘렉트릭 같은 것도 여러분이 좀 이거는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좀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식을 알았으면 한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쉽사리 권해드리지 않는데 되게 얼토당토 아는데 간단한 건데 여러분 직접 고칠 수 있고 여러분 직접 할 수 있고 조금만 손짓이 있으면 돈을 엄청 세이브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사람 불러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 하수구 막힌 겁니다. 하수구 막힌 거는 우리가 이제 뚫어뻥이라는 거 있죠. 리커 플러머 요걸 집어넣어서 뚫는 경우가 있는데 성질 급한 분들은 요걸 집어넣고 물이 안 내려가. 그러니까 포기해요. 성질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U자형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들어갈 만큼만 뿌리면 돼요. 막혔는데 여기니까. 리커플러머는 그만큼만 집으면 돼요. 이거 한 통 많이 집어넣는다고 많이 뚫리는 게 아니야. 기다려야 돼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뚫어뻥 요령 알려드리면 그 부어놓고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뭐 10분이면 10분, 10분이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돼요. 15분 이렇게 기다리시고 처음에 물 틀 때 뜨거운 물 틀어도 차가운 물부터 나오죠. 통에다 받아갖고 그 물을 버리시고 뜨거운 물 콸콸 나올 때 그때 뚫어서 뜨거운 물로 딱 넘기면 잘 뚫립니다. 한 번에 한 번 내면 두 번, 세 번 도전하세요. 그래도 안 되는 진짜 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홈디포 가면 앞에 있는 U자 라인만 뚫는 이렇게 좀 수세미가 생긴 거 이런 게 있어요.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간단한 기계 있습니다. 그걸로 웬만하면 다 뚫려요. 웬만하면 다 뚫리고 진짜 집안이 꽉꽉 막혀갖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안에 파이프 안에 석회가 쌓였고 석회가 이렇게 좁아져갖고 집에 물이 쫄쫄 나오는 거야. 이거는 기계로 뚫어야 돼요. 스네이크라는 걸로 해갖고 쇠로 된 파이프 같은 긴 거 이걸 집어넣고 드릴 갖고 윙 돌리면서 이렇게 뚫어야 돼요. 그거는 플러머를 불러야 되는 건데 그거 잘못하면 안에 있는 파이프 깨져요. 밑에 뚫리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플러머 부르면 벌써 이게 최소 200, 3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많이 문제되는 건 뭐냐면 싱크대 밑에 이제 한국에는 그게 없는데 미국은 디스포저가 있죠. 음식 가는 기계가 있는데 음식 가는 기계가 갑자기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 되냐? 윙 하고 탁커덕 서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윙 하고 탁커덕 서요. 웅 하고 돌아야 되는데 윙 하고 탁커덕 서요. 안 돌아가요. 조금 아시는 분은 밑에 싱크대 밑에 보면 그 디스포저 기계 있죠. 거기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그 빨간 버튼은 리셋 버튼이야. 요거를 따그닥 누르면 도로 또 윙 합니다. 이게 윙 하면 모터가 걸려서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면 계속 안 움직이는데 계속 전기를 집어넣으면 불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탑되게 버튼이 팍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걸 또 한 번 눌러갖고 또 켰는데 윙 하다가 탁 했었어요. 그럼 이게 스톱된 거예요. 스톱됐으면 야 이거 새 거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낡았구나. 아이고 쓴 지 벌써 5년 10년 됐으니까 이것도 바꿀 때 됐지. 사람 불러다가 플러머 부르면 한 300불 깨지겠죠. 이거 디스포저 가격은 한 50불? 뭐 좋은 거 100불? 그래요. 뭐 디스포저를 어떤 거 쓰냐 따라 다르죠. 뭐 한 50불짜리면 웬만하면 한 70불? 정도면 괜찮고 세일할 때 하면 쌉니다. 워낙 오래됐으면 가도 되는데 제가요. 미국에 살면서 많은 집 다른 집도 왔지만 지금까지 모터 고장 났던 디스포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몇십 번 봤는데 문제 있어요. 근데 고장 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뭐냐? 이물질이 이 모터 사이에 껴갖고 모터가 그 이물질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이물질 사이에 그 씨앗 있죠? 뭐 아몬드라든가 뭐 살구씨 이런 같은 건 커서 끼지도 않아. 무슨 아몬드, 포도씨 뭐 이런 같은 거. 그 씨앗이 거기 잘 껴갖고 거기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디스포저 밑에 가면 가운데 육각 렌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집을 사면 그 싱크대 밑에 육각 렌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큰 거. 이게 뭐지?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안 잊어먹기 위해서 항상 싱크대 그 디스포저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놔요.
그걸 밑에다 꽂고 손으로 좀 돌리면 돼요. 힘들면 뭐 무슨 벤치 같은 거 붙잡고 우걱우걱 몇 바퀴 돌리면 뭐 갈린 소리 나고 풀립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 누르고 돌리면 윙 하고 돌아가는 경우 많아요. 모터 진짜 튼튼하게 만들어요. 웬만하면 안 고장나. 웬만하면 안 고장나니까 거의 다 그겁니다. 5천 고쳐요. 근데 그걸 사람 불면 몇백 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런 거를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제가 언젠가 좀 시간 나면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말로 설명드리니까 그거 그렇고 집에 블라인드 있죠. 예, 블라인드가 버티컬 블라인드는 좀 비싼데 버티컬 블라인드 가로 세로 다 맞춰야 되니까 그냥 호리존탈 블라인드 이런 거는 홈디포에서 사잖아요. 예, 그럼 웬만한 창문 한 40불, 30불. 예, 좀 조그만 창문은 20불, 큰 창문이라 봤자 한 60불, 예, 이 정도입니다. 그거 사람보다 닮으면 무조건 100불, 200불, 300불 이렇게 갑니다. 그거 가는 거 별로 힘들지 않아요. 예, 구멍 뚫고 드릴하고 나사만 조금만 바꿀 줄 알면 그것도 금방 합니다. 이것도 재주 있는 분들은 직접 해갖고 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집에 블라인드를 갖다가 건설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블라인드 다 달아주는데 3,000불 얘기했어요. 예, 저희가 이 집에 블라인드 다 달았는데 500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500불 들어갔으니까 한 2,500불 세이브했죠. 별로 힘든 거 없어요. 조금만 알면.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드밴스인데 조금 어드밴스예요. 에어컨 고장나는 경우 있죠. 에어컨이 안 돼요. 팬이 안 들어가요. 이게 고장나는 게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두세 군데가 있는데 캐파시터가 고장납니다. 캐파시터라는 부분이 고장나는데 이 부품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쓰면 한 뭐 5년이고 쓰면 캐파시터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예요. 많이 쓰면 브레이크 패드 달잖아요. 브레이크 패드 달았다고 이 자동차 후지게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캐파시터가 소모품이에요. 뭐 에어컨 많이 쓰는 이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캐파시터가 특히 잘 나간 때가 뭐냐면 겨울철 지나고 이제 여름에 덥기 시작해요. 워낙 갑자기 더워. 에어컨을 켜. 오랜만에 키는데 캐파시터가 뻑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캐파시터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캐파시터 가는 게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갈기만 하면 여러분은 최소 300불 뭐 어쩌면 한 1,000불도 세이브 됩니다. 1,000불 바가지 쓰면 1,000불도 바가지 써요. 그거는 제가 이제 미국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뭐 바가지 씌운 사례들 나오는데 800불, 900불씩 부르고 이런 에어컨디션 기사도 많더라고요. 그 부품 가격이 얼마일까요? 예. 보편적으로 뭐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캐파시터 부품 값이 한 10불에서부터 20불 사이입니다. 뭐 이렇게 코카콜라 캔만 해요. 예. 그게 한 10불에서부터 20불 사이고요. 진짜 좋은 브랜드 캐파시터, 메린 USA 캐파시터 뭐 이런 같은 거 써봤자 50불, 60불 합니다. 뭐 중국제 뭐 이런 거는 싸요. 예. 뭐 미제 쓰면 좀 더 좋다는데 뭐 그거는 뭐 여러분이 편하면 50불 써도 괜찮다. 그래서 뭐 700불, 800불을 받는데 미제를 썼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많이 받는 거죠. 500불, 600불. 솔직히 그거 고치는 거는 얼마 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캐파시터 정도는 본인이 고치는 거 알면 되게 세이브되고 미국에서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캐파시터 정도는 본인이 고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에어컨 고장 나면 거의 90%는 캐파시터예요. 거의 캐파시터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이제 한국 갔다 와갖고 저희 집 에어컨도 고장났던 게 뭐냐면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그 캐파시터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어차피 한국 가기 전날 터졌어. 겨울에 안 쓰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키니까 터진 거지. 근데 뭐 두꺼비 좀 내리고 그냥 한국 갔어요. 왜? 바쁘니까.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짐이 툴 같은 게 다 이렇게 묶여 있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툴 찾는 것도 귀찮고 날도 더운데 나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에어컨 고치시는 분을 불렀어요. 예, 불러갖고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에어컨 고치신 분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제 해갖고 부품해갖고 고쳤으니까 저는 그냥 그분 수고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치느니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부탁드리자 하는데 제가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제가 사다가 제가 고쳤을 거예요. 근데 이 캐파시티로 고치는 게 그만큼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차 고치는 걸 배웠다고 했잖아요. 저 주유소 일하면서 사장님이 하도 권해갖고 자동차 브레이크는 제가 다 고칠 줄 알아요. 오일 체인지도 하고 웬만한 거 다 해요. 타이밍고 벨트 고치고 다 하는데 자동차 브레이크를 제가 안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직접 고치면 뭐 200~300불 세이브 되겠죠. 예. 그 시간이 아까워요. 손에도 기름 묻히고 힘들어요. 예, 툴도 없고 옛날에는 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오일 체인지 같은 건 더더욱하네요. 오일 체인지 제가 다 할 줄 아는데 그래도 제가 오일 체인지 했습니다. 먼저 번 차는 왜 오일 체인지 했냐면 먼저 번 수바루는 차가 높아서 제가 차 밑으로 차를 안 들고도 기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오일 체인지를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그런데 오일 체인지 같은 경우는 귀찮아요. 오일 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남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캐파시라가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캐파시터가 고장이 안 났는데도 캐파시터를 가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파시터를 갖다가 너무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300불에서부터 한 800불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캐파시터 하나 바꾼데. 근데 그 부분값 보면 여러분이 놀래요. 15불, 12불. 그 엠라드라고 뭐 미국 회사 뭐 이런 같은 건 되게 좋은 부품 써봤자 50불 그래요. 저도 그래서 뭐 생각난 김에 저희 집 에어컨 있는데 무슨 부품 쓰나 갖고 그거 같은 거 가격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50불 하더라고요. 미국 부품은. 중국에서 나온 부품은 12불. 아마존에서 오다면 그 다음날 옵니다. 12불인 부품인데 저희 집은 새 집이니까 이거에 캐파시로 나갈 일이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앞으로 한 3, 4년? 최소 3, 4년 동안은 캐파시로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에어컨을 오래 고장 안 나게 쓰려면 집에 안에 있는 에어컨 실내 필터 있죠? 그거 많이 갈아주셔야 돼요. 그거 고장도 고장이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가요. 거기 먼지가 많이 끼면 빨아들이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빨아들이는데 무리하니까 고장이 잘 나요. 그거 첫 번째.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히팅 코일을 갖다가 시키는 레디에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청소해줘야 돼요. 거의 1년에 한 번 청소해주면 되는데 그것만 해줘도 에어컨 수명이 훨씬 늘어나고 전기세도 엄청나게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모터가 고장났다? 이거 거의 듣기 힘든 얘기입니다. 에어컨, 미국 에어컨이 진짜 빵빵하게 잘 만들어요. 10년 안에 고장났다? 뭐 거의 힘든 일이라고 봐야 돼요. 에어컨 모터는 거의 자동차 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워낙 에어컨을 많이 키니까 10년 안 돼서 고장날 수도 있지만 웬만한 지역에서 에어컨이 모터가 나가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알면 좀 바가지를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가지를 안 쓰려면 쇼핑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군데에서 견적을 받지 말고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격 비교를 하는 게 좋고 이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으면 이제 구글이나 옐프 같은데 리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잘 고친 사람인가 이런 같은 거 하고 계약서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치다가 이거 더 고장났어요. 돈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면 이왕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골 아픕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라이선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비싸더라도. 왜? 나중에 여러분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되면. 라이선스가 필요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더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라이선스 주는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각 시마다. 거기다가 신고하는 걸 제일 두려워요. 왜? 신고 많이 들어오면 이 사람 라이선스 박탈당하거든. Electrician, 그다음에 Construction, Plumbing, HVAC 라이선스 필요합니다. 바닥 까는 거, 그냥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거, 블라인드 다는 거, 이런 같은 거는 라이선스가 없어도 돼요. 왜? 뭐 그것 때문에 집이 망가지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이런 문제 아니까 이런 것들은 잘하시는 핸디맨들 뭐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야 되고 간단한 일 뭐 집에서 비데를 달았는데 못 달겠어요. 이런 것도 뭐 핸디맨 분들이 잘해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밑에 정수기를 달는데 못 달겠어요. 이것도 잘해주실 수 있고 요즘엔 또 아이케아에서 가구 사는데 그거 조립 못하니까 이거 가구 조립해주는 좀 젊은 학생들이 또 그런 알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구 하나 조립해주고 몇십 불씩 받고 뭐 이런 같은 거 하는 알바들도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보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한국 분들 회사만 연락하지 마시고요. 다른 회사도 연락하시고 이거 의외로요. 히스패닉들이 하는 데가 가격 저렴하고 잘하는 곳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히스패닉 숫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부터 고쳐 쓰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자동차를 고쳐도 이 사람들은 부품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고쳐서 쓰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생각 외로 손재주 좋은 히스패닉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좋고 한국 분들도 공사하시는 분들 봐봐요. 공사하시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히스패닉 한두 명 있는데 그 히스패닉이 일 다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심지어 뭐 마룻바닥 까는 경우도 그래요. 마룻바닥 똑바른 데 까는 거는 진짜 쉬워요. 여러분 그냥 한 5분만 배우면 다 해.
이 맞물리고 통통 망치로 치고 탕탕 잡아치고 중요한 거는 코너 모서리 자르고 거기 안 삐져나 나오게 하고 둥그런 모서리 같은데 이런 같은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다 히스패닉이 다 하는 경우가 있어. 기술자는 막상 히스패닉이야.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해야지 빨리 하니까 빨리 끝나야 또 돈 버니까 한국 분 오신 분이 본인이 평평한 데 하고 어려운 데는 다 히스패닉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히스패닉들 이런 분들한테 기술 좋은 사람들 많이 연락처를 알아둬요. 왜?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먼저 번 차가 돌멩이 맞았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딜러 가니까 2,000불 달라고 그래요. 그 한국 분들한테 가면 이제 그 오리지널 딜러 파트가 아니라 이제 OEM 파트라고 하죠. 똑같이 만든 건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 OEM 파트 쓰는데 다른 한국 분들 회사는 800불 이렇게 달라고 해요. 이곳 라스베가스에 이제 제가 맨날 연락하는 제가 소개 많이 시켜줬어.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바디샵이죠. 예, 바디샵에 도매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게가 없어. 차만 들고 다니면서 바디샵에서 유리창 갈 일 있잖아요. 차가 뭐 깨져서 오면 교통사고 나서 오면 유리창 갈아야 되니까 유리창 갈 일 있으면 이 사람 부르는데 바디샵에 갔다가 이 사람 차를 보고 전화번호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가 제 차 유리창 깨졌을 때 전화를 걸었죠. 예, 그러고서 좀 능청스럽게 하이 먼저 번에 내 차 고쳤는데 기억 나겠어? 예, 한두 대 고쳤겠어요? 야, 그때처럼 또 이번에도 싸게 해주겠지? 당연하지. 나 이번에 어디 비즈니스 이런데 그쪽으로 와줘. 언제 시간 돼? 뭐 없어. 되게 친하게 얘기했더니 무슨 차인지 좀 먼저 알려달래. 무슨 차니까 그럼 자기 파트 가지고 가겠대. 얼마야? 먼저 번처럼 좀 싸게 좀 해줘. 그랬더니 와 가격 듣고 깜짝 놀랐어요. 150불. 그 수바루 앞에 전면 유리 가격이 150불. 진짜? 너무 싸갖고 놀랐어요. 진짜? 오리지널 파트로 해줘? 그러는 거야 갑자기. 오리지널 파트는 얼마인데? 오리지널 파트 하면 600불. OEM 하죠. OEM. OEM도 퀄리티 좋지? 똑같아. OEM은 한 150불이야? 알았어. 땡큐.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왔어요. 툴 다 갖고 있지. 기가 막히게 일합니다. 깔끔해요. 뭐 바디샵에서 이제 일을 아주 주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잘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인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갖고 일 잘하는 남의 집 밑에 일하는 이렇게 연관돼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저장해 놓으세요. 그게 다 팁입니다. 어디 갔는데 누구네 집에 에어컨을 잘 고친다. 누구네 집에 뭐 이걸 잘한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 연락처를 받아놓으세요. 누구네 집에 갔는데 이제 뭐 어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히스패닉이 블라인드한테 되게 잘 달아. 그러면 그 친구 연락처 받아놓으세요. 친하게 지내고. 그럼 나중에 부르잖아요. 진짜 싸게 해줍니다. 그리고 손재주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히스패닉들을 우리가 보면 일 못해. 예, 못하는 애들 못해요. 미련 맞아. 안 해본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주유소에 일할 때 주유소에 일하는 로베르토라는 멕시코에서 온 아저씨가 있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와 자동차 하나 옛날에 이제 한국말로는 보링 한다고 그러죠. 리빌드 엔진을 다 뜯어갖고 가스켓 같은 거 다 바꾸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조립하는 거. 그거를 매뉴얼 없이 부품 몇천 개를 다 풀었다 혼자 다 조립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 천재인가? 예, 미국에서 메케닉들 몇십 년 한 사람도 그거 못해요. 매뉴얼 보고해도 몇천 개 부품 풀었다 몇천 개 부품 도로 채워놓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못 사는 나라이니까 오히려 더 고치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 외로 손재주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다 돈을 낭비 안 하려면 좋은 인력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진짜 간단한 거. 여러분이 1, 20불 갖고 고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에어컨 캐파시터 그게 고장 나는 거야. 거의 90%예요. 에어컨 고장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에어컨 안 된다 그러면 거의 90%는 캐파시터니까 에어컨 고장 나는 거. 디스포저 안 되는 거, 윙하고 안 되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97%, 98% 예, 밑에 막힌 겁니다. 헥스키 갖고 돌리기만 하면 끝나요. 예, 그리고 세면대 막힌 거 뚫어뻥 성질 급하게만 안 하고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만 잘 부으면 두세 번만 하면 뚫리는 게 거의입니다. 그것도 안 뚫리면 그냥 홈디포에서 송충이 같이 생긴 요만한 관이 있어요. 집어넣고 돌리는 거. 이거 뭐 얼마 하더라? 한 10몇 분 하나? 예, 그거 하나만 집어넣고 돌려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모로 돈을 절약해야죠. 나이가 들면 돈을 벌 길이 자꾸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돈 안 쓰고 절약하는 거. 한국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한국 분들 기술자들한테 죄송한데
그 히스패닉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외로. 예. 근데 못하는 히스패닉한테 맡기면 더 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 잘하는 거 확인하시고 일 맡기시면 돈 여러모로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절약하셔갖고요. 예, 맛있는 거 드시고 몸에 좋은 거 드시고 예, 건강한 음식만 드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